자, 가져오고요. 지금 좀 제가 좀 빨리 끊었긴 했어요. 조금 더 시간 가도 돼.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빨리 끊으려고 한 거고, 배웠던 거니까, 배운 거는 제시문의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얘는 이번엔 개우사가 나왔군요. 개우사. 일단 개우사가 뭐였냐면, 이렇게 나누고, 이 개자가 뭐 타이르다, 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는 경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타이르는 노래 뭐 이런 정도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뭐 타이르는 노래 뭐 이런 거야. 굳이 해석하자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EBS에서는 이 개우사를 놓으면서 뭐가 나왔냐면 탕자 길들이기. 탕자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양아치 길들이기, 건달 길들이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내용 파악을 좀 했었는데, 전반부는 뭐였냐면 탕자가 누구냐면 김무숙이라는 애입니다. 김무숙이라는 애인데, 얘가 탕자 또는 옛날 말로 한다면 왈자, 자, 탕자 또는 왈자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왈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40살입니다. 40년 동안 얘는 뭐냐면 집안이 양반이라서 좀 잘 살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술, 여자, 노름 여기만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일탈을 하고 아빠가 공부하라는데 몰래 도망가서 여자랑 막 재밌게 술 마시고 노니까 얼마나 재밌었니. 처음엔 재밌는데 40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집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야, 나 이제 이런 생활 청산할래 라고 해요. 그 친구들이 반대할까 어떻게 할까? 반대할까 찬성할까? 친구들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얘가 항상 돈을 얘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꼬봉이지. 그죠? 뭐라게? 호구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는 계속 이 짓 했으면 좋겠는 거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재밌게 놀자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늘 그래왔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다이어트 할 때 오늘까지만 밥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 가면 오늘까지만 밥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잖아. 똑같아. 얘도 맨날 그래왔어. 그래서 친구가 반은 걱정하지만 반은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돌아올 놈이야. 그래서 김무숙한테 얘기합니다. 요번에 아주 재밌는 거 한탕 크게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게 뭔데? 저기 평양 저기 병원 내의원에 가면 의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무척 예뻐. 가자 합니다. 그래서 의양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의양은 원래 평양 기생 출신입니다. 평양 기생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남자를 꼬시고 뭐 유혹하고 이런 것은 조금 뭐 기술적으로 탁월하겠죠? 지금은 뭐 하냐면 내의원입니다. 내의원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내의원이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뭐 약국 정도,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중인 계층이 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김무숙이 딱 와요. 그런데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사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양이 어떻게 써요? 네! 이러면 이 당시에는 그 사귀는 스킬이 아닌 거야. 꺼져라 라고 합니다. 나는 기생이 아닌데 너 뭐야? 꺼져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통은 어디 양반이 오는데 감히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김무숙은 이러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편지를 씁니다. 요즘으로 하면 뭐 손편지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기생으로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한 명의 여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1대1의 동등한 관계요.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양이 걸렸구나 이겁니다. 근데 이놈 개우사에선 편지가 3번 나오는데 기능이 좀 다 달라요. 그거 좀 체크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편지는 김무숙의 진심이 아닙니다.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의미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심을 살려는 거죠. 이거는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야. 그랬더니 의양은 야, 잘 됐어. 이거 걸렸어 이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긴 하는데요. 내가 내의원 신분이고 기생 신분이다 보니까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해요. 그래서 얘가 일단 유혹을 하겠죠. 그랬더니 김무숙이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어. 기생 이 신분을 해결해 주면 나랑 만나는 거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관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돈 주고 이런 게 됐나 보죠. 그래서 얘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플렉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과해서 이 의양의 기생신분을 해방시켜줍니다. 기생신분을 뭐 해방이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벗어나게? 면하게 했다. 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 의양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뭐야? 결혼에 꼬링합니다. 결혼에 꼬링이에요. 자, 그래서 의양과 결혼해서 나름대로 첩이지만 행복하게 합니다. 원래 김무숙은 부인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고 그다음 얼마나 김무숙이 의양에게 공들인 게 크냐면 예를 들어서 뱃놀이를 가. 그럼 어떻게 써요? 김무숙이 의양에게 마음을 사야 돼. 환심을 사야 되니까 뱃놀이를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존 배를 빌리지 않아요. 배를 다시 지어요.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악공들을 다 사요. 그래서 호화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양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치가 너무 심한 거야.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생차지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써? 기생차지하기 하고 그 내용이 탕자 길들이기 이렇게 갑니다.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이제 길 좀 들여야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의양이 야 이렇게 살다가는 의심받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김무숙이 집안이 완전히 탕진되지는 않았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양 네가 와서 인마 얘가 완전히 자산을 탕진한 거잖아. 다 내 탓으로 몰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의양이 무숙의 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편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진심을 담은 편지여서 아까 환심을 살려는 편지와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어떤 계획이냐면 저 탕자를 길들이는 거죠. 그죠? 즉 무숙을 개과천선하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인 것은 뭐냐면 저 김무숙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반성하고 개과천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빠치자라고 얘기해요. 무숙의 처는요. 다시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장을 하겠죠.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 내가 봤더니 일반적인 첩의 그런 풍문은 아닌 것 같다. 너 좀 괜찮은 여자다. 남편을 다시 개과천선 시킨다니 나는 좋은 것 같은데 나의 위치가 처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여성상에선 처가 남편을 하늘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 제재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돼. 윤리상 도에 어긋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할 수 없다. 다만 너의 위치는 첩이죠. 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어떻게 써요? 허락한 셈이죠. 그러면서 무숙의 처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네가 개과천선을 시켜준다면 너를 내가 가족으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해요. 더 이상 너는 첩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등한 처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인정하죠. 허락한 거죠. 무숙의 처는 유교적인 여인상이다 보니까 처가 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 하지만 처분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곤경에 빠쳐야겠죠. 곤경에 빠쳐서 이제 두 가지 작전을 씁니다. 첫 번째는 막덕이라는 거. 의양의 거의 꼬봉 막덕이한테 합니다. 이 막덕이는 뭐냐면 밑에 하인입니다. 그래서 무숙이가 돈이 좀 많은 양반이잖아. 그래서 돈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무숙을 무일푼을 만들기 작전. 무일푼 돈이 하나도 없어. 무일푼으로 만들기를 막덕이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 저번에 배 한 번 만들었잖아요. 그때 2,000원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산에 2,000원 나간 거 3,000원을 다시 어떻게 꼬물 쳐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하나하나 긁어 모읍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어르신 뭐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니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의양이 김무숙이 의양한테 찾아가는 거야.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다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선달이 있습니다. 자, 김선달은 무숙의 절친입니다. 절친이야. 그런데 무숙의 절친인데 저 무숙이 잘 보이는 데서 의향과 김선달이 어제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거짓으로. 내 친한 친구가 내 부인을 뺏어갔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의향과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요? 돈도 한 푼 없고, 그 다음에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것 같고, 부인도, 그러니까 첩이지만 의향이 배신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숙의 처한테로 갑니다. 무숙의 처한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제시면 봤더니 뭐가 나와요? 아, 막내 아들의 얼굴도 모르죠. 그죠? 그 부분 아니야? 막내 아들 얼굴도 몰라요. 왜냐면 아들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던가 두 달에 한 번에 집에 오는 애야. 그러니까 자식 나러 한 번 왔다 나갔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자식은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근데 지금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무숙이 집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굴뚝 위에 이렇게 앉아서 집안을 이렇게 엿봅니다. 엿봤더니 꼬마애가, 막내애가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요? 막 얘기해요. 키 좀 크고 그다음에 구렛나루 나고 이랬지? 라고 해요. 꿈속에서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구름 타면서 있던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써요? 얘가 어디서 무슬이가 지붕 위에 굴뚝 위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니까 꼬마 눈에는 그게 뭐야? 구름으로 보였고요. 이게 뭐야? 아빠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아빠인 건지 아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불쌍하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숙의 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밥 빌어 먹고 있다 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좀 오버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의향이랑 짰으니까 곤경에 빠트려야 되니까 원래는 내가 밥 빌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가소. 그래서 밥 빌러 가고 남 일 해주고 뭐하고 잔뜩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곤경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바로 무숙이를 어떻게 써요? 곤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죠? 곤경에 빠뜨려요. 그러면 곤경에 빠뜨리다 보면 어떻게 써요? 무숙이가 어떻게 써? 이제 반성하고 그 다음 뭐 한다? 다음 개과 천선을 한다라는 것이 전체 얘기였어. 요게 개우사였습니다. 개우사.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틀릴 만한 건 없는데 18번 정도가 살짝 헷갈린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이런 거 풀 때 앞에 기교가 나오고 뒤에가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 18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끊어. 다 그렇게 끊어야죠. 2번도 행위를 열거하여 끊고 3번도 뭘 통해 끊고 4번도 활용하여 끊고 5번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끊어. 이렇게 끊어 가야겠죠. 뒤쪽을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1번에 인물의 인식 변화는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막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반성했잖아. 그런데 앞말이 틀렸어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인식 변화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막 살다가 굴뚝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삶이 안 된 걸 봤잖아. 그리고 나서 지가 스스로 반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물 간의 이것은 땡입니다. 여기가 슬쩍 틀렸고 5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5번은 작가가 개입한 데가 있어요. 중략 부분이 줄거리 그 밑으로 가면 바로 밑에 무숙의 아내 거동보소 여러 자식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당하게 되니 장을 쓰고 내달아서 동서남북에 걸하여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살아가는데 무숙이 호역한 마음 눈만 높고 재주가 없어 따르지 못하는구만. 이런 데가 지금 등장하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우사를 좀 한번 했다면 하나 더 체크 한번 할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요와 비슷하면서도 문학책에 언급된 놈을 하나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 뭐 할 거냐면 거식입니다. 예, 자, 거식을 뭔데? 그치, 근데 왜 안 체크해? 하나 살짝 체크해볼게요. 자, 그럼 해볼게. 맞춰봐, 이제. 조표가. 장면을 한 3장면과 4장면을 좀 끌어볼게요. 자, 김생이라는 애가 있고요. 김생이니까 그 다음에 이생이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주 각별하고 그 다음에 동문수학을 합니다. 절친이야.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누구가 먼저 급제하면 뒤를 봐주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근데 김생은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써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오호. 장원급제를 하면서 뭐 하냐면 평양감사로 바로 발령납니다. 평양감사. 평양. 감사로 바로 발령이 난 거야. 당연히 장원급제니까 당연히 나겠지. 근데 이생은 어떻게 됐어? 떨어지진 않고요. 진사급제. 진사는 뭐냐면 사실은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진사는 이제 수험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 그러니까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직은 없어. 하지만 넌 양반이야. 넌 선비야. 다음에 시험 한번 더 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명예 찍목 좋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생이 이생과 서로 약속한 게 있었죠. 누가 먼저 성공을 하면 뒤를 봐주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평양감사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김생이 뒤를 봐주죠. 그래서 야, 우리 평양 지금으로 하면 평양시청 뭐 이런 거 있죠? 그 저쪽에 별당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이생이 거기서 있을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생이 편의를 봐준 거죠. 김생이 있고요. 자, 이생이 있는데 자, 편의를 봐주게 해서 이생은요, 거기서 항상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해요. 진사급제하고 얘는 어디서? 별당에서 공부만. 별당에서 책만 읽어요. 재수생이니까 책만 읽어. 그러니까 김생의 입장에서는요, 김생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생도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잔치 초대합니다. 잔치를 초대합니다. 내가 평양감사로 좀 관직에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얼굴 좀 터고 그래야 되니까 잔치 한번 할게. 근데 넌 내 친구니까 너도 한번 와서 같이 놀자. 와요. 이생이 김생은 친구니까 부탁을 하니까 좋아. 그래서 가요. 갔더니 완만 난리가 납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머리 여기 넥타이 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생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야, 이 개쓰레기들아 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나 오늘은 아파서 그냥 파티 안 갈게 이러면 될걸. 그 파티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생이 빡치는 겁니다. 아니 뭐냐면 지만 가면 되는데 거기 전체를 다 개돼지 취급하고요. 여기 잔치 온 놈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기생들을 부릅니다.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기생은 72명이 왔어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아니 그죠. 다 모르지, 이것들. 40명인데 왜 72명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김생이 기생들 다 집합시킵니다. 야, 좀 똘똘한 애 없냐? 자, 쟤 좀 어떻게 혼 좀 내줘. 그랬더니 방자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누굴 추천하겠어? 기생을 추천하죠. 그게 제목이네. 아이고야. 아직 제목 안 나오냐? 기생충이라고요?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누구? 예쁜 여자예요. 예쁜 여자야. 미인이겠죠. 자, 19살입니다. 19살. 19살이고요. 초성? 동갑이네. 뭐예요? 동갑이면 사귈래? 이분 개소리야. 이름은 남자예요. 월령? 아니에요. 자, 일단 이게 제목입니다. 얘가 제목이겠지? 그래서 이제 합니다. 얘가 무척 똘똘한 기생인데 방자가 얘기합니다. 얘가 있다. 그랬더니 김생이 얘기합니다. 너 자신 있냐? 라고 했더니 이거는 하루는 안 되고요. 한 달을 시간만 안 주시면 제가 당장 유혹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너 한 달에 안 되면 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당연하지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달을 기회를 줍니다. 한 달을 기회를 줍니다. 뭐 할 거야? 유혹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유혹하러 갈게요. 자, 우리의 주인공은 기생입니다. 근데 얘가 기생의 복장을 벗어요. 아니야. 나 제때 미치겠다. 자, 기생의 옷을 벗고, 기생은 좀 화려한 옷이죠? 화려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얘 별당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생이 별당 앞에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속옷을 속옷이래. 소복. 아니야, 소복. 잘못 얘기했어. 소복. 하얀색 소복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소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흰색이고 빛이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앞에서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척 합니다.
근데 빨래는 뭐 이 빨래 이게 아니라 잘 보이게, 그죠? 정면을 응시해서 잘 보이게 합니다. 유혹이겠죠. 유혹이겠죠. 근데 이 이생이 그 뭐 빨래하는 모습을 봤더니 와, 너무 예쁜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얘는 유혹하는 거죠. 기생 옷을 입지 않고 뭐야? 흰옷, 소복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어요. 아주 잘 비치는 뭐 이런 옷이겠죠. 햇살 들어오면 뭐 속이 다 보이는 옷입니다. 그죠? 이걸 입고 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이 소설에서 뭐냐면 맵시 있게 빨래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쓰고 그래야 오케이. 맵시 있게 빨래를 합니다. 유혹이지. 뭐 한마디로 유혹이죠. 근데 이생이 어디서 방망이 찔리게 소리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이쁜 겁니다. 야, 이 양귀비가 책 속에서 읽었는데 혹시 제가 양귀비가 아닐까? 라는 정도로 푹 빠집니다. 그러면 유혹할 때 맞아요, 나 양귀비예요, 사귈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 밀고 당겨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생이 바라보고 있는 거 뭐 하고 바라보는데 이 우리 주인공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쪽도 보여줬다, 이쪽도 보여줬다, 양쪽으로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쓱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이생은 그 여자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책이 안 읽혀져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얘가 쓱 나타나서 또 다시 빨래. 또 뛰쳐나갑니다. 쳐다보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요렇게 해서 유혹을 하다가 또 다시 없어져, 사라져.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늘립니다. 이틀 뒤에, 3일 뒤에, 5일 뒤에 나오는 거야. 이 얘가 이거 계속 얘는 어떻게 해서 지금 밀당 중이겠죠? 밀당.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거의 상사병 수준입니다. 상사병 수준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우리 얘가 이제 밀당했으니까 한동안 5일간 나오다가 뚝 발길을 끊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온통 머릿속에서는 어디 있어?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둘이 지나가다가 이제 쓱 스치면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스치면서 만나더니 이생이 갑자기 보다가 막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19세 과부예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9세고요 과부예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거야.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전 과부인데 남편이 죽은 뒤로서 계속 하얀색 소복만 입고 있고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 이생이 과부면 어떻소? 우리는 청춘이지 않소? 만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만나요. 청춘이고 만나자. 그래서 그날 바로 하룻밤을 잡니다. 그래서 이생은 너무 행복하겠죠? 난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요? 우리가 내가 아무래도 정절을 지키는 여자인데 당신과의 사랑을 나누는 게 바깥으로 나가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밤에만 만나세. 밤에 만나서 새벽이 되면 이생은 집에 가고 밤에 만나면 새벽이 되면 집에 가고 이런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다 누가 보고 있어? 김생은 보고 있죠. 서로 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생이 부릅니다. 아니 요즘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삐쩍 마른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다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렇지. 나는 좀 공부가 너무 좀 힘드네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생의 입장에서는 김생한테 얘기하기가 좀 창피한 거야. 왜냐면 지가 한 일이 있죠. 그럼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옵니다. 자, 이제 짭니다. 이제 실행에 갑니다. 김생은 소설 속에서는 다리가 빠른 사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야, 거짓 편지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뭐냐면 아빠가 위독하다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뭐야? 뭐라고 해야 돼? 부친 위독. 이거 완전 패드립이네. 부친이 위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어떻게 써? 이생이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아버님 어떡하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위독하다는 편지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생이 김생한테 야 나 가니까 저기 아까 뭐 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는데 또 자존심 있으니까 그 얘기는 또 못하네. 그리고 나서 또 이생이 얘를 찾아가서 나 지금 아버지 아프니까 빨리 갈게 이거 못하네. 왜냐면 밤에만 만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요. 막 가서 지금 평양에서 이제 개성을 거쳐서 이제 가는데 아까 다리 빠른 놈 있다 그랬죠? 걔가 얘보다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서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저는 한양에서 평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생 만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생인데? 라고 해요.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회복했대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러 가래요. 그래? 그래서 다시 턴하고 갑니다. 턴하고 가는데 이제 짠 게 나옵니다. 어디 정도에 가고 있냐면 대동강, 평양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대동강에 갔더니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계속 가면서 계속 무덤 주변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왜냐면 이생이 그걸 느끼게. 그래서 이생이 우리 갈 때 저 무덤 없었는데 저거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무덤이 뭐요? 물으면 다 알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얘인데 어떤 그 남자 새끼가 유혹하더니 말도 없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랑에 사기당한 거 알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버린 줄 알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생이 거기 바로 내려와서 무덤에다 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충문을 씁니다. 미안해 막 충문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야 되겠어? 이생. 이게 여기까지 나오냐? 우빈아 이쪽으로 돌려봐. 조금 더. 5월령. 틀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땅 얘가 다시 유혹하겠죠? 귀신이 됩니다. 귀신으로 위장합니다.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땅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이름 특별자라서 땅 뭐. 자, 초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귀신이 돼서 귀신으로 어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더니 당신 누구요? 나는 죽었어 라고 합니다. 왜 말도 안 하고 갔어? 여차여차해서 못했어 라고 해요. 그러나서 다시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이생이 이상합니다. 당신은 귀신이라 하온데 우리 전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전혀 느낌이 차이가 없어 라고 합니다. 당연히 차이가 없지. 그죠? 그래서 살갗에 누르는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랬더니 요즘은 귀신도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오해라고 하겠죠. 오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또 사랑을 또 여러 번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집에만서 사랑을 하는 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바깥에 나갑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대충 속옷만 입고 나갑니다. 근데 이생이 옷을 다 치워입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우린 귀신인데 우리는 쟤를 보지만 쟤네는 우리 못 봐요. 더운데 그런 거 왜 입어요? 라고 해요. 그래도 양반이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나갑니다. 옷을 입고 나가고 얘만 속옷 차림을 나갑니다. 근데 다 모른 척 해줍니다. 다 모른 척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모른 척하고 나 보여? 그래서 모른 척 해줍니다. 다 모른 척 해주니까 다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다시 밤에 사랑을 나누고 이제 대범해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이생을 거의 반나체, 거의 나체로 바깥에 나가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모릅니다.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서 얘 주인공이 쟤를 한번 때려보라고 얘기합니다. 때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먼저 해봐. 그랬더니 저는 천한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양반을 때리는 건 어려워요. 당신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그를 뚝 때립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고 개오바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오빠 친구가 오빠한테 망신을 줬던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있잖아, 이거. 그래서 혼쭐을 내주러 가자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안 보이니까 가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 전나 다 벗은 상태로 갑니다. 가서 이제 김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김생이
작대기로 뭐하냐 새끼야 툭 찌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완전 빨가벗은 상태로 와서 뭐 얘기 쓰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바로 한양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한양으로 도망쳐요. 그러면 이제 한양으로 와서 이제 어떻게 이 치욕을 씻어야겠다라고 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합격을 해서 한림학사가 됩니다. 한림학사가 된다니까 이제 중앙관료죠. 얘는 지방관료고, 그죠? 중앙관료, 지방관료니까 얘가 높죠? 그죠? 끝발이 더 높네. 그래서 저는 중앙관료보다 지방을 돌면서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뒤져서는 새끼는 가는 거야 지금. 암행어사가 됩니다. 자, 암행어사가 되는데 저 김생이 여자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뒤는 더 야한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김생과 개월이라는 애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합니다. 영화로 상상하자. 상상으로 둘이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합니다. 암행어사 출도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야겠죠.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개월이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김생이 뺏어 입고 나갑니다. 뺏어 입고 지가 나가요. 근데 뭐냐면 윗저고리만 뺏어 입고 나가요. 윗저고리만 뺏어 입고 김생은 바깥으로 뛰쳐나가고요. 그러니까 뭐 입어도 뭐 소용없죠. 그 다음에 개월이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있어. 거기는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읽어보면 거기는 지금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꺼요? 그걸 꺼도 지금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를 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개월이랑 저 새끼랑 김생하고 개월이가. 김생이 자신감이 있나요? 뭐라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김생이 너네 새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야해. 안 돼요. 야한 수준을 넘었어요. 여기는 진짜 그냥 우리 영화에서 19금 영화에서도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진짜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야. 진짜 구속입니다. 진짜 구속입니다, 이거. 자, 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암행어사인 이생이 김생에게 전체 복구하는데 다 집합을 시키죠. 너 이 새끼야 너 예전에 나 어떻게 했어 하면서 전체 개망신을 줍니다. 똑같이 개망신이죠. 다만 얘는 이때 어떻게 해서 이때 여러 사람 망신할 때 이생은 전체가 다 벗긴 상태고 얘는 위에 여자 윗저고리만 입고 있는 상태고 거의 뭐 비슷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뭐 곰돌이 푸처럼 당한 상태입니다. 당한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야? 이생이 얘를 부르죠. 이놈의 새끼도 나를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김생부터 뭐라고 하겠구나. 김생한테 얘기합니다. 김생한테 너 왜 나한테 그런 짓 했어?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은 너 맨날 집에서 책만 있으니까 과거 시험과 관계없는 일을 해서 내가 너를 일부러 자극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넘어갑니다. 통과? 그래? 그럼 우리 친구 건배.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인공 부릅니다. 너는 뭔데 양반을 이렇게 희롱을 했느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저는 시켜서 한 일입니다. 김생이 시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속이는 놈이 나쁩니까? 속임을 당한 놈이 나쁜 놈입니까? 누가 더 병신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더 병신인가? 그쪽 합니다. 그러면서 화해에 따른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야? 이유령. 이 여자 이름입니다. 유령? 유리 아니에요, 유리? 유림은 또 지 여자친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씨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성씨가 없어요. 뭐 이 새끼야, 너 중국이냐? 중국인이냐? 재석이 뭐? 오씨입니다. 5월령전.
전. 오유림? 너, 유림이랑 뭐 있냐? 오유령? 오유람? 융. 유람이 누구야? 오유융. 보통 옛날 사람 여자들은 꽃에 막 비유하죠? 란. 오유란전. 오유란전.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여러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오유란전. 안 나오겠는데. 못 나오겠는데. 내가 좀, 그거 빼면 되지, 그거 빼면 되지. 지금 이제 이 장면들은 다 시험에 나온 장면들만 체크한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알 법한 것 같아요. 자, 거식이고. 자, 얘 뭐라고요? 이시영전이라고요? 자, 요번에는 어떤 거냐면, 제주도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로 발령나요. 자, 여기서 목사는 기도하는 그 목사 아니고요. 뭐냐면, 그 도지사 정도 됩니다. 제주 목사 김생임이 발령이 나요. 그러면 도지사가 되면 그 도지사 수행하는 중인 계층들이 있겠죠? 그죠? 걔가 누군데? 이생. 걔가 누구야? 야이씨. 배비장전? 그렇죠. 배비장입니다. 비장이라는 중인계층입니다. 비장은 그 사또 밑에 있는 중인계층,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야 제주도는 쉽게 가지만 조선시대의 제주도라 함은 그 가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갔다 한들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건 죽으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 도지사로 가니까 어떻게 써요? 아내가 반대합니다. 안 가면 안 돼? 아니야. 뭐 여기 뭐 발령받아서 어쩔 수 갈 수밖에 없어. 안 가면 안 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합니다. 너 거기 가서 나 없다고 또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여자를 돌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약속을 받고 갑니다. 배를 타고 당당당당당당 가죠? 내리자마자 뭘 목격해? 입 빠지는 거. 그렇죠. 뭐를 목격하냐면 먼저 있던 비장을 목격합니다. 누구야? 정비장. 정비장이 있는데 뭐야? 애랑이에게 거의 무릎 꿇고 비입니다. 근데 복장을 봤더니 이상해요. 뭐야? 옷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왜냐면 이 애랑은 정비장에게 나를 만나려면 하나씩 선물을 갖고 와야 돼. 그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재산을 떼주기 시작하죠. 재산이 다 탕진되니까 어떻게 써? 만나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옷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뺏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가죽밖에 안 남은 거야. 가죽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옷, 재산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비장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또 어눌해요. 왜? 이도 다 뽑아줬습니다. 이도 다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장 개 멍청한 거죠. 그래서 이 배비장이 얘를 비웃습니다. 야, 저 사내구실 못하는 새끼. 저런 멍청. 왜 저렇게 여자한테 빠져서 왜 저럴지? 저 왜 저래? 라고 비웃어요. 제주 목사 김생애 보면서 그럼 너무 오바해서 비웃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 될 텐데 너무 오바해서 비웃으니까 아까 오유란전에 이생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란 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오바하는 거야. 쟤 좀 이상한데? 저거 좀 어떻게 한번 약 올려볼까? 라고 합니다. 요게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 요게 전반부라면 자, 후반부는 누가 가? 나들이 갑니다. 김생의 봄나들이. 봄나들이 갑니다. 김생이 누구를 포섭하냐면 애랑이를 포섭합니다. 야, 애랑아, 저 배비장을 무릎을 꿇리면 내가 너에게 재산을 떼주겠다고 합니다. 아유, 그거 쉽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제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테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라고 해요. 아이고, 가능하지 합니다. 그래서 김생이 봄나들 가니까 도지사가 가니까 옆에 공무원들 다 수행하는 공무원 따라갈 거 아니냐. 배비장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빨래터에 애랑이가 역시 하얀색 소복입니다.
하얀색 속옷은 아마 햇빛 비추고 하면 이제 속에 턴이 보이는 거니까 거의 안 입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죠? 요즘으로 하면 뭐야? 시스루. 거의 천재일세? 천재일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김생이나 여러 공무원들은 다 짰습니다. 그죠? 못 본 척 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 배비장이 어이 못 본 척하고 갑니다. 뭐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왜 사람이 저게 안 보이나 하면서 배비장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는데 와 이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점점 발걸음이 늘어집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점점 발걸음이 늘어지고 앞은 점점 갑니다. 다 모른 척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요? 이제 거기에 그 위치에 딱 멈춥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애랑이는 못 본 척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배비장이 있고요. 배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애랑이가 있죠. 애랑 빨래터 유혹을 할 거고 사람들도 멀리 가버렸고 아무도 없고 거의 다 전라 상태인 애랑이 예쁜 여인을 만나니까 배비장이 훅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비장이 애랑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우리 그 김생한테 알리면 안 된다. 야 이거 나 개망신 당하다 알리면 안 돼? 그럼 뭐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지 말고 사람 없을 때만 만나자 라고 해요. 근데 오빠 나 또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야씨 그러면 오늘 밤 내가 갈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기생집이라 문남성들이 많이 오니까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개구멍 열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밤에 와야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가죽 옷,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닐옷, 까만색 비닐옷입니다. 까만색 비닐옷을 입고 와야 돼 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얀색 옷 입으면 어떻게 너무 잘 보이잖아. 알겠어. 잘 안 보이는 까만색 옷을 입고 내가 갈게. 개가죽 옷을 입고 갑니다. 가서 이제 개구멍을 이렇게 봤는데 아유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작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미 나는 애랑이한테 마음이 벌써 가 있거든요. 몸만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씨 그냥 가자 하면서 뚫고 가자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몸보다 이게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당연히 비닐옷이 어떻게 될까? 다 찢어지겠죠? 그래서 통과했는데 뭐가 없어?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 괜찮아. 어차피 이건 필요 없었거든. 갑니다. 가요. 들어가요. 애랑아 내가 왔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뒤에서 방자가 짰죠? 애랑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빨리 피하시오. 어디로 피해? 자루에 피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깡 묶어놔요. 근데 애랑이가 얘기합니다. 저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방자가 와서 아유 이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뭐 많이 모아놨네. 이거는 너무 커서 들기가 힘드니까 이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눠서 들고 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에 갇힌 놈이 어떻게 있어? 이 칼 두고 올 것 같으니까 막 난리가 나죠? 발발발발 떱니다. 그러나서 이제 방자가 가만있어 봐. 내가 칼 갖고 와야겠다. 잘 드는 거 가져와야지. 갑니다. 나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애랑아 갔냐?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도 준비! 하고 있는데 다시 방자가 옵니다. 애랑아 하고 와요. 그 다시 도망가야지. 이번엔 어디로 도망가? 자루에 도망가면 칼에 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롱이 아니라 괴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죠? 줄로 들어가라고. 알겠어. 그리고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해서 아마서 자루는 됐고 아니 이 괴짝이 쓸모가 없는데 이건 아주 불론 너무 심하고요. 바다 한가운데 내가 버려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와요. 4명이 괴짝을 4개를 들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이 배에 탄 것 같이 흉내를 냅니다. 자 이거 파도가 세네. 흔들어요. 4명이 흔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마당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에서 바닷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나무 틈 사이로 어떻게 해서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짜 바닷물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비장은 뭘 못해? 수영을 못해요. 이건 죽었구나 난리가 났구나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 라고 합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 던지자. 하나 둘 셋 하고 이러고 안 되지. 셋 하고 던져요. 던졌더니 어떻게 해서 뚜껑이 열리면서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얘가 바닷속인 줄 알고 막 헤엄을 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마당에서 빨개 벗은 놈이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하니까 막 웃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있네. 개망신. 요 얘기였네. 자, 그래서 여기에 방자가 있고 자, 얘에게 뭐 하겠어? 어떤 위협을 하고 있었죠? 그죠? 2가지 있는데 자루와 괴짝, 괴로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서 엄청 놀라겠죠? 큰일 났죠? 죽음에 임박했던 뭐 요런 얘기. 결국 시겁했겠죠. 결국 어떻게 했어? 대비장이 내가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건 내가 경솔했어. 요런 얘기가 전체 얘기였죠. 제목은 뭐야? 그래서 이건 대비장전이었었네요. 요 두 개 정도는 체크 좀 해주면 되겠고요. 18번 문제를 제외하고 19번은 쉽게 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케이. 20번, 21번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볼게. 자, 요번에는 22에서 7까지 풉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하나당 1분 30초씩 풀어야 되니까 5문제면 조금 빨리 끊어볼게요. 8분 정도 끊어볼까? 8분 정도? 자, 출발해볼게요. 9시 54분이네. 거의 끝났네. 8분 출발!